simply better wireless.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발표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이거 좋습니다라고 해봤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루커스 좋습니다. 왜? 네. 그냥 한번 써보라니까요. 왜? 다른 것도 많은데. 그거의 대화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루커스 프로덕트 중에 가장 핵심인 빔플렉스 플러스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거를 전달을 잘 해야만 이러한 부분이 서로 대화가 되고, 그리고 한번 써봤더니 잘 되더라 이거죠. 신뢰가 생기니까 여기저기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소문이 퍼지다 보면 좀 더 비즈니스도 잘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루커스의 한창원 부장입니다. 제가 사장님께서 느닷없이 저한테 미션을 내려주셨어요. 루커스 오기로 했으니까 루커스 프로덕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고, 루커스 프로덕트 중에 네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 빔플럭스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는 것이 너를 위해서도 좋고 루커스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아루바에 한 5년 정도 있었으면서 글로벌하게 잘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아루바 자격증 중에 제일 높은 자격증 2개를 취득했는데, 그 2개를 한꺼번에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는 저 말고 딱 한 명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50명 정도 되입니다. 되게 난이도가 높은 어떤 무선의 지식 및 방화력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했죠. 그래서 자만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루커스를 오기로 결정을 하고, 오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사장님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송 회사님이 루커스로 조인을 했으니까 저는 믿고 따른 거죠. 그럼 했는데 RF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약했다라는 사실을 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에 비디오 말씀을 드렸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중요합니다. 무선에서 하나의 키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뭘 얘기하는지 무선에서 잘 들어야 되고 무선으로 잘 이야기를 해야지 통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말하고 잘 들으면 돼요. 무선의 기본 기능이죠. 이걸 다시 한번 듣기 말하기를 한번 볼게요. 입은 하나고요. 귀는 2개입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꼭 기억해 두시고 제 PT를 들으시면 나중에 가지고 가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귀가 2개고요. 입이 하나입니다. 대화를 할 때 입을 하나로 할 거고 귀를 2개로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잠깐 무선에 대해서 고려되어야 되는 사항, 그리고 질문 받는 내용들에 대해서 서머리를 살짝 하고요. 질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또 생기게 되신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 해킹 이 얘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소기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커버리지 이슈도 많이 있습니다. 무선이니까요. 그렇죠? 무선을 도입하고 나서 담당자, 어드민들은 IT 어드민이나 방화벽, 보안팀 이런 쪽에서는 정책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AP, 몇백 개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AP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려를 많이 하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단말들이 무선이다 보니까 막 움직이죠. 노트북뿐만이 아니에요. 그럼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기기들을 어떻게 단말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사항이고요. 무선은 유선과 달리 조금 안 되면 품질적인 이슈 때문에 장애 신고가 많이 오죠. 그래서 그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무선의 피처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피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11AC 웨이브 2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죠. IT 어드민이
이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사항보다도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장애입니다. 그죠? 장애가 나기 시작하면 뭐 일파만파 이로 말할 수 없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루바에 있을 때는 아루바 컨트롤러가 페일되면 모든 AP의 커넥션이 다 끊어지고요. 그 AP에 붙어 있는 모든 단말은 통신이 불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컨트롤러가 무조건 이중화가 돼야겠죠. 근데 이중화 잘했어요. 근데 이게 꼬여가지고 이중화 자체가 제대로 리던던시가 안 되거나 죽으려면 완벽하게 죽어야 되는데 약간 덜 죽은 거죠. 동작을 잘 못해가지고 프라이머리가 동작을 잘 못하게 되면 전체적인 또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로커스는 컨트롤러가 페일 나더라도 각 AP가 컨트롤러에서 하는 인증 대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죽더라도 서비스에 영향은 없다는 게 가장 큰 베니핏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가 되게 많은 논리를 세웠었거든요. 아르바 했을 때. 이거 뭐 아니다라고 했는데 IT 어드민 측면에서 보면 이것처럼 좋은 위치는 없습니다. BIOD 많이 이야기 나오죠. 다 필요 없습니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어떤 소통이냐면 잘 붙어야죠. 일단 붙고 나서 정책을 하던 관리를 하던 뭐 장애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 일단 와이파이 커넥션이 잘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잘 듣고 잘 말해야 돼요. 제가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말하기 듣기 수업이 초등학교 수업에 교재로도 있죠. 그래야지만 됩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빔플렉스 플러스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빔포밍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려야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빔플렉스를 하겠습니다. 빔포밍을 하겠습니다. 빔포밍은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벤더에서는 루커스는 빔포밍 장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빔포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빔포밍이라는 단어, 빔포밍이라는 기술 하나가 그냥 루커스 전체를 포장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도 된다라고 다른 벤더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빔포밍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빔포밍 하기 전에 병목 구간은 이쪽이 아니라 여기죠. 뭐 잘 안 된다, 느리다라고 한다면 이쪽 부분이 병목 기관인 것이지 이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지금부터 빔플렉스랑 빔포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포밍, 빔을 폼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 빔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실제로 빔포밍이라는 단어를, 빔포밍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무선을 조금 하셨던 분들한테 여쭤보면 막연하게 듣고 막연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 비디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비디오를 보시면서 잠깐 안테나가 있죠. 단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주면 돼요. 어떤 포밍을 만들면 되겠죠. 빔을 만들어서 단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주면 돼요. 그 패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안테나의 패턴은 이 웨이브 폼으로 계속 나가죠. 원형의 형태로. 그러면 이쪽의 원형과 이쪽의 원형이 만나는 중첩되는 곳, 하얗게 되는 부분이 신호의 세기가 센 것입니다. 웨이브가 사인파가 올라가고 이쪽에서 사인파가 같이 되면 1 더하기 1은 2가 되죠. 그래서 신호의 레벨의 세기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중간의 위치가 되면 1과 마이너스 1이 겹치면서 신호 레벨이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단말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 패턴을 다르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볼게요. 안테나가 동일하게 하게 있는데 보이셨습니까? 10% 딜레이를 준 거예요. 패턴을.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또 다른 패턴을 보겠어요. 빨간색 원은 1이고요. 파란색 원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웨이브가 이렇게 계속 치고 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이러한 패턴의 빔은
도넛의 빔입니다. 원의 형태, 안테나가 있으면 이 도넛을 올린 원의 형태로 빔이 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원의 형태를 어떻게 포밍을 하는지를 두 개의 안테나로 했습니다. 빨간색이 두 개가 겹치니까 2가 되고 파란색 두 개 겹치니까 또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양쪽으로는 증가가 되지만 위아래로는 감쇄가 돼서 이러한 패턴이 보이게 됩니다. 단말이 이쪽에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플러스 플러스 시켜서 계속 증가하죠. 플러스랑 마이너스 겹치니까 이쪽은 없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쪽의 패턴의 신호의 세기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빔포밍은 안테나를 멀티플 안테나를 가지고 동일한 신호를 내는데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360도를 돌려가면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단말이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움직여서 만들어야 되고요. 만약에 단말이 여기 있다고 하면 메인 신호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여야겠죠. 자, 이렇게 패턴을 계속 움직이는 것이 탐앤델에서 이야기하는 빔포밍인 거죠. 물론 이 빔포밍에 대한 내용은 루커스도 지원하는 하나의 표준 RF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조금 전에 동영상 자료에 대해서. 컨스트럭티브 위에 애드가 되는 거죠. 사인파가 이렇게 계속 웨이브를 치면서 빔이 나가는데 위에 올라가는 점과 이쪽에 안테나에 올라가는 게 합쳐지니까 더 많은 신호가 될 것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와 밑으로 내려가는 게 합쳐지니까 또 더 많은 신호의 레벨이 신호의 세계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위로 올라가는 신호와 밑으로 내려가는 신호가 합쳐지면 0이 되겠죠. 그렇죠? 사인이 그 마이너스 사인을 하게 되면 0이 되죠. 그래서 신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빔포밍을 사용했을 때는 커다란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슈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유는 단말이 어디 있는지 계속 추적을 해야겠죠. 그 추적을 어떻게 하냐면 단말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요. 단말이 제가 기억나십니까? 동영상에서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면 단말이 나 밑으로 왔어 라고 주는 거예요. 그죠? 단말이 잘 주면 괜찮지만 만약에 늦게 주면 그만큼 신호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간섭이 증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비 모양의 그 빔 패턴 기억나십니까? 이쪽으로 단말이 이쪽에 있을 때 이쪽으로 포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반대쪽으로도 가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쪽의 신호도 나가는으로 인해서 이쪽 지역의 간섭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간섭도의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11AC의 가장 큰 베네핏은 안테나가 여러 개 있음으로 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멀티플하게 전송할 수 있다는 키워드였었죠. 제가 보내야 되는 비트가 4개 비트입니다. 10, 10. 안테나가 2개라면 1010을 1010 해서 2초 만에 4개의 비트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근데 빔포밍을 쓰게 되면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동일한 신호를 보내야 돼요. 그러면 4비트를 보내기 위해서 1010 4초가 걸리죠. 안테나가 2개 있는 조건은 데이터를 멀티플하게 2차선 고속도로로 보내야 되는데 빔포밍이라는 기술을 쓰면서 2차선 고속도로가 아니라 다시 1차선으로 되는 거죠. 신호의 듀플리케이션이 발생이 되니까 그만큼 속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 못 듣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론은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뭘 할 때? 빔포밍을 할 때. 루커스 빔포밍 합니다. 근데 루커스는 빔플렉스 플러스를 여기에 애드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베네핏이 있습니다. 빔플렉스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심플합니다. 제가 서두에 맨 첫 장에 말씀을 드렸던 커뮤니케이션은 2가지로 되는 거죠. 말하기와 듣기. 빔플렉스는 말하기입니다. 말하기라는 내용을 생각을 하시고 빔플렉스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빔플렉스의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빔과 그죠? 플렉스가 합쳐진 단어죠. 그래서 플렉스는 이렇게 머슬이 있는 근육이라는 얘기고요. 그거를 다른 단어를 찾아봤더니 휘어지는 이런 겁니다. 즉 RF를 어떠한 RF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아서 어느 한쪽으로 좀 더 세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이 빔플렉스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베이에서 주문해서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면서 와이프 보고 야, 나 이걸 안 만들면 회사에서 내 일을 못해. 그러니까 니네 옆에서 드릴 작업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안테나입니다. 야기 안테나고요. 야기라는 단어, 야기 안테나의 기본이 야기라는 일본 사람이 만든 안테나의 하나 구성입니다. 자, 그냥 심플하게 지금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단말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으로 쏴주면 되겠죠. 그죠? 제가 단말이 저쪽에 있어요. 이렇게 가서 쏴주면 이쪽으로 가서 쏴주면 돼요. 위에 있으면 이렇게 올려서 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플하죠. 근데 이 야기 안테나의 장점은 뭐냐면 뒤에 거울이 있어요. 리플렉터. 이것도 지금 에너지 소스가 올라와서 뒤에 리플렉터가 있고 앞으로 가는 인디케이터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제시하죠. 그래서 권총하고 장총하고 차이가 뭡니까? 권총은 총신이 짧으니까 정확하게 못 가지만 장총은 이 총신을 가면서 정확한 그 타겟을 맞출 수가 있죠. 좀 서론이 그런데요. 여기서 소스가 와서 뒤에 거울이 있고 나가서 빔이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루바의 안테나가 야기 안테나로 구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야기라는 단어를 지금 써드렸고요. 만약에 이러한 안테나를 360도로 달았어요. 여기도 달고 이렇게 쭉, 그죠? 이렇게 달았다고 가정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소스가 이렇게 왔어요. 에너지 소스라고 하면 RF에 소스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거울을 딱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거울이라고 상상을 해주십시오. 단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거울을 딱 세우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빔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인디케이터 쭉 만들고, 그렇죠? 단말이 이쪽에 있어요. 밑에서 딱 거울 세우고 앞으로 가는 이 패턴을 만들어주면 빔이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심플한 원리입니다. 360도를 만들어 놓고 원하는 단말의 위치에다가 거울 뒤에서 반사시키고 보내고 반사시키고 보내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AP 입장에서 말을 이렇게 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AP라는 공간 안에 물리적으로 탁탁탁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는 없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 온앤오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60도로 되어 있는 밑에 소프트웨어 칩셋이 있고 단말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을 하면서 계속 그쪽으로 좋은 신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안테나가 3개가 있으면 라디오 체인, 안테나 소스죠. 안테나에 인입하는 소스 1, 2, 3이 있어서 각각의 안테나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루커스는 동일하게 인입되는 소스가 AP의 메인보드로부터 올라와서 여기에서 안테나 셀렉션을 하는 거예요. 360도 돌려진 것 중에서 어떠한 안테나를 선택을 할지 각 라디오 체인별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루커스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 안테나 패턴이 뭐 1000개, 4000개, 3000개 이런 게 있죠. 패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합의 개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각 라디오별로 가져갈 수 있는 안테나의 개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즉 단말이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조금 떨어져서 이쪽에 있는지에 대한 모든 세세한 튜닝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루커스의 강점이에요. 빔포밍을 하지 않고 안테나의 조합, 라디오 체인의 조합으로 어떠한 패턴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이모를 썼을 때 동일한 신호를 항상 써야 된다는 조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빔포밍의 역할처럼 안테나로 이 포밍을 하는데 안테나별 데이터를 쏠 수 있기 때문에 탑엔드에서 이야기하는 빔포밍 할 때 2분의 1의 감소, 3분의 1의 감소의 링크 스피드의 역할을, 링크 스피드의 그 어떤 그 로스를 보지 않고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단말이 이쪽에 있어요. 지금 클라이언트 이쪽에 있습니다. 빔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 안테나로, 그죠? 나가면 이 뒤쪽으로는 거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뒤쪽으로는 라디오가 안 나가겠죠. 그러면 이 뒤쪽은 그만큼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클라이언트가 이쪽에 있던 AP가 이쪽에 있던 통신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만큼 잡음이 적으니까.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단말이 이쪽에 있으면 빔포밍을 이렇게 하니까 뒤쪽이 조용하죠. 단말이 이쪽에 있어서 이쪽으로 얘기하니까 이쪽이 조용하죠. 각각의 AP가 여러 개, 단말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네피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 카페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카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근데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시끄럽죠? 잘 안 들려요. 앞에 있는 사람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크게 얘기하면 되죠. 크게 얘기했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끄러워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뭘 하죠? 또 더 크게 얘기해요. 결론은 이 카페는 너무 시끄러워서 어느 누구도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러한 RF의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송태호 의사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IP타임 하나를 써서 괜찮아서 하나를 더 달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또 달아요. 계속 달아요. 결국은 그 어느 누구도 통신할 수 없는 환경에 이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다냐? 빔플렉스는 말 잘하기이죠. 저는 여태껏 빔플렉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말 잘하는 거에 대해서만. 빔플렉스 플러스는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의응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조남을 기억을 까먹었는데 신입사원이시니까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이어폰 가지고 계시죠? 예. 네. 이어폰 왼쪽 오른쪽 이어폰 쓰시잖아요. 예. 어떨 때는 왼쪽이 잘 나오고 어떨 때는 오른쪽이 잘 나오고요. 어떨 땐 둘 다 잘 나와요. 예. 네. 뭐 음악 듣는데 문제는 없죠. 물론 품질의 문제는 있지만, 예. 그렇죠. 네, 문제는 없죠. 근데 이어폰이 한쪽이 완전히 없는 모노 이어폰이에요. 하나짜리. 얘 하나가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 안 들려요. 통신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빔플렉스 플러스는 잘 듣는 겁니다. 지금부터 2개가 있는 거예요. 귀가. 자, 빔플렉스 플러스는 PDMRC라는 기술을 사용을 한 겁니다. Polarization Diversity라는 이야기인데요.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테나는 트랜스미터, 신호를 보내는 안테나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죠? 파란 선의 신호의 레벨만큼 지금 진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웨이브가 이렇게 계속 트겠죠. 그렇죠? 근데 단말에 안테나가 4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웨이브가 이렇게 치면서 파란 선을 이렇게 왔는데 이 안테나가 듣는 수신 신호의 세기는 이 빨간 선이겠죠. 안테나가 이렇게 굽혀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시그널 로스가 이 정도의 시그널 로스가 있습니다. 이걸 이 안테나에서 잠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안테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스네이크 웨이브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의 파형이 나오는데 제가 듣는 신호의 안테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진동하는 게 전부 다 여기 수신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신호의 양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듣는 안테나가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점이죠, 점. 그러면 제대로 신호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신호가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되게 다양한 각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제 핸드폰은 안테나가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파지를 이렇게 해서 인터넷을 썼을 때는 안테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파형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동영상 보고 싶었어요. 옆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안테나가 이거죠. 파형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즉 안테나의 파형이 이렇게 됐을 때와 이렇게 됐을 때 각각 파형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걸 신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동일한 각의 안테나로 들어야 돼요. 그렇죠?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루커스로 위에 슬링 마운트를 했고요. 밑에 이러한 디바이스를 두고 45도 각도로 계속 돌려가면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 안테나 패턴이 변경이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랬더니 루커스는 제일 밖에 있는 주황색의 패턴 0도 있을 때 신호, 속도가 이 정도 나왔고요. 45도 돌렸을 때 이 정도, 90도, 130도, 180도, 220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다른 밴더인 경우에는 각에 따라서 속도가 잘 나오기도 하고 못 나오기도 하고 한다는 결론입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이어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어폰을 두 개를 꽂고 이쪽으로 가는 이어폰, 수평축의 이어폰과 수직축의 이어폰을 둘 다 끼우고 있으면 수평으로 오던 수직으로 오던 어쨌든 다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어폰을 꼈는데 한쪽 이어폰만 나오는 수평축의 이어폰만 쓴다라고 한다면 수직으로 오는 신호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루커스는 안테나 자체가 수평과 수직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제가 상당히 놀랬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테나입니다. 시스코의 안테나고요. 2.4기가 안테나입니다. 그리고 아루바의 5기가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모습을 보시면 어떠세요? 되게 심플하죠? 이거는 기성품이에요. 딱 만들어진 거. 루커스는 안테나가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360도로 계속 돌려야 되고요. 그죠? 이게 수평축과 수직축을 각각 들을 수 있는 이 패턴의 신호를 계속 재생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빈플렉스 플러스고요. 잘 말하고 잘 듣기 때문에 제가 전 직장에 있으면서도 느꼈던 거는 루커스는 신호가 정말 세요. 단말이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그리고 핑을 치던 아니면 샘플 체크를 하던 약간 멀리 떨어진 곳 AP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잘 돼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측면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태우 이사께서 마켓시어 1등이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물류센터. 이런 물류센터는 거리도 커버리지도 넓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짐이 쌓여 있거나 뭐 이랬을 때 잘 들어야겠죠. 네? 여기저기 3쿠션 해가지고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신호들이. 네. 그러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1위인 겁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단 붙어야죠. 일단 통신이 되어야만 되겠죠. 결론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인터피어런스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몰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하나,
same polarization 두 개의 안테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잘 듣죠. 그리고 그랬더니 잘 말하고 잘 들었더니 링크 스피드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루풋이 높아지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양이 높아지다 보니까 더 많은 낱말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단위 시간 동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AP별로 뭐 250대 붙었느니 안 붙었느니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적어도 기본은 충실한 부분입니다. 기본이 안 된 것 위에서 다른 어떠한 기능들을 애드해봤자 다 공허한 거죠. 물론 다른 기능들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루커스 AP 테스트를 뭐 많이는 못 해봤습니다. 몇 번 해봤고, 그리고 좀 이러한 스터디를 해보면서 제품에 대한 확신이 섰어요. 자기 제품에 확신이 서지 않고서는 그 제품 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스터디하면서 적어도 이렇게 잘 커넥션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문제의 95%는 전부 RF적인 이슈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이슈는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안테나의 RF 하드웨어적인 이슈가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 그거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AP 하나 더 달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센텐스를 얻었어요. 1. 루커스가 잘 안 되는 환경이다. 다른 어떠한 벤더도 안 됩니다. 센텐스 2. 다른 어떤 벤더가 되잖아요. 루커스는 적어도 그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한 장은 채널 플라이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제가 급히 애드한 건데요. 채널 플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채널을 셀렉션해가지고 하는 기능인데요. 채널 플라이를 썼더니 뭐 잘 끊어져요.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봤더니 각 채널별로 실제로 채널을 움직여가면서 실제 스루풋 테스트를 해가지고 괜찮은 채널 몇 개의 캔디데이트를 가지고 갑니다. 여기 파란색 있죠? 신호등이 그린 신호등이 된 3개의 채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켜놓으면 계속 러닝을 해놓고 자기의 캔디데이트 중에 하나를 선정하게 됩니다. 네,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빔플렉스 플러스 PDMRC에 관련된 내용을 동영상화한 겁니다. 보시면 X축과 Y축 안테나 방향입니다. 지금 시간축이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위로 가는 사인파와 옆으로 가는 스네이크 사인파가 있어요. 두 개의 신호가 만약에 오게 되면 이어폰 두 개입니다. 두 개가 되면 파란색의 벡터 곡선이 그린색의 벡터 곡선이 있는 거죠. 어쨌든 신호는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또 벌었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듣는 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신호가 잘못되거나 뭐 페이지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패턴이 이제 바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똑같은 페이지 위로 가려는 거 백했습니다. 시프트를 좀 할 거예요. 이렇게 시프트하고 지금부터 달려볼게요. 위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 왔다 갔다 하죠. 서클을 계속 돌릴 겁니다. 이거의 벡터의 합은 그린으로 지금부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린을 표시했더니 이러한 신호의 크기로 들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딱 보면 항상 동일한 신호의 세기로 들립니다. 어떨 때? 두 개의 귀로 수평축과 수직축으로 했을 때. 즉, 잘 듣는다는 거죠. 데이터 스펙으로 보면 심플해요. 제가 지금 한 30분 준비가 됐습니다. 데이터 스펙으로만 봐도 심플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루아 제품이든 시스코 제품이든 루커스 제품이든 딱 보고 이 값이 나타내는 게 리시브 센시티비티죠. 수신 민감도.
수신 민감도를 dB로 쭉 해서 나열해서 딱 보면 루커스만 100, 마이너스 101 dB나 또는 마이너스 99 dB예요. 나머지 밴더들은 95나 뭐 98, 97이에요. 그 얘기는 3dB, 6dB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3dB가 이제 이론적으로 좀 말씀을 3dB의 차이는 거리를 2배 더 갈 수 있다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튼 듣는 신호의 센시티비티가 적어도 4dB, 6dB 이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잘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디에서 왔냐면 빈플렉스 플러스에서 왔습니다. 네,